여성 창업가라는 말을 요즘에는 찾아듣기 쉽지 않습니다. 나이, 성별과 같은 구분들이 더 이상 실력으로만 평가되는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여성 창업가들을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션은 박지혜 구글 for Startups APEC 마케팅 매니저님, 정가혜 제너레이트 이사님, 이혜준 카이에스 대표님께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의 박지혜라고 합니다. 네, 오늘 너무 중요한 토픽을 모더레이터로 참가하게 돼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AI가 아주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구글에서는 대담하고 책임감 있게 AI가 모두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데는 굉장히 자금과 규제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요. 성별에 기인한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 창업가들에게는 더욱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태 지역 국가 중에 여성 창업가의 비중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5.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 5년간 변동사항이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인공지능의 개발에 여성 창업가들은 많이 소외되어 있고, 이 점은 저희 기술에도 직접적으로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는 여성 파운더스 펀드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하였습니다. 짧은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congratulations again on being one of the finalists for the Women Founders Fund. We were very thoroughly impressed, all the interviewers that you met with, by the results of your first round. As you know, the Women Founders Fund was set up to support and to recognize women founders who are working in this region who are innovating with AI. But your story and your passion, including here today, has really stood out for us. So this is really not an interview at all. I'm happy to share that you've been selected for the Women Founders Fund. And Google will be awarding your company with $100,000. Congratulations. Really? Just kidding. Not at all. Congratulations. Oh my God, guys, this isn't cool.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we definitely believe that diversity drives innovation. That's amazing. So now this award is not just about the capital, but we will join the first cohort of the Women Founders Fund for APAC. And so along with that, you're going to get hands-on support from Google, which includes cloud credits, product support, mentorship. And also we feel very honored to be part of your incredible journey. And welcome to the Google for Startups family. 네,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저희가 여성 파운더스 펀드에 선정되신 창업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런 감동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여성 파운더스 펀드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한국, 일본, 그리고 인도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런칭된 펀드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에 준비된 AI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0만 불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멘토링을 기반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2023년 여성 파운더스 펀드에 선정된 카이헬스 이혜준 대표님과 제너레이트의 정가혜 이사님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저희 AI의 선두를 달리고 계신 이 창업가 분들과 함께 AI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저희 카이헬스라는 스타트업인데요. 대표님께서 스타트업 직접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카이헬스 이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산부인과 의사였고요. 네, 산부인과에서 난임 전공을 하다가 그러다 이제 병원을 그만둔 지 한 10년 정도 됐고 그 이후에는 뭐 MBA 한 다음에 헬스케어 테크 스타트업들에 좀 일을 하다가 2년 전에 카이헬스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난임 쪽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이 지금 뭐 글로벌하게도 6쌍 중에 한 쌍이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질병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은 이런 난임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저의 난임 의사였던 그런 경력과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테크 회사들에서 일했던 그런 경력들을 살려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좀 더 임신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저희의 첫 번째 프로덕트는 이 배아라고 하는 수정란 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면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여러 개 나오는 아기들 중에서 어떤 아이가 제일 건강하게 임신이 잘 될지를 판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요즘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난임으로 고통받는 분들께는 굉장히 큰 일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스타트업에 굉장히 큰 성과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은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한테 사실 인공지능 스타트업으로 중요한 게 데이터를 모으는 건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저희가 가져와서 거의 한 몇만 건 되는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들의 하나하나 이런 주류 부위들을 라벨링하는 그런 과정들, 굉장히 이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과정들도 거친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아를 고르는 그 솔루션을 유럽 의료기기 인증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내년에 분당 서울대병원과 임상시험을 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 국내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게 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네, 사실 헬스케어는 이런 인증 관련된 게 굉장히 어려워서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분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 데이터를 많이 쌓으시고 그런 임상 결과도 많으셔서 인증을 받으셔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께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너레이트 이사님께 제너레이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너레이트 식회사의 공동 창업자 겸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정가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부동산 개발 초기 단계 사업성 검토하는 AI 솔루션을 이제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에 초에 창업해서 이제 한 3년 반 정도 되었고요. 지금 20명 정도 팀원과 이제 총 누적 투자 60억 정도 한 상태로 열심히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동산 개발 초기에 이런 AI 솔루션을 가지고 좀 더 이제 부동산 개발이 엄청나게 이 프로세스가 긴 사업인데 이제 최대한 초기에 이제 끝단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잘 예측하고 이런 거 AI를 활용해서 이제 초기 그런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어떻게 더 주택 공급을 잘 해나갈지 의사결정을 돕는 방식으로 이제 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그 어포더블 하우징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한 의식주 중에 주를 담당하신 중요한 서비스를 만들고 계신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사업성 분석을 할 때 이런 공동주택,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 이 건물을 어떻게 구성해야지, 몇 개의 집을 구성해야지, 어떤 집들을 넣어야 할지, 제일 사업성이 있는지 분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제 토지에 뭐 어떤 식의 공동주택을 더 넣을지 아니면 상업시설이나 다른 걸 좀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이게 주거라는 게 이제 공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적인 수익이 바탕이 안 되면 이게 민간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양쪽을 다 생각하면서 솔루션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네, 최근에 굉장히 큰 파트너십들을 맺어서 성과를 많이 이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좀 옛날 성과부터 얘기하면 저희 이제 창업 전에 이제 저희가 가진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런 최적화를 할 것인가 하는 이 AI 기술을 가지고 19년 초에 먼저 미국에서 이제 USC 대학교 기숙사에 이 솔루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음에 건축가가 한 것보다 8%가 넘는 그 학생들을 더 수용할 수 있고 수익적으로도 10%가 더 증가하는 안을 만들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창업을 했지만 한국에 와서 이제 현대산업개발이나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여러 업체들과 이제 30-40개 정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솔루션을 프루프 오브 컨셉을 해나가고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최근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큰 성과로는 이제 LA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렌트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그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노숙자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이제 유명한 어포더블 하우징 디벨로퍼랑 이제 최근에 엔터프라이즈 사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지난주에 그거를 그 계약 그 납품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현재 이제 LX 한국국토정보공사랑 이제 현재 이제 재건축 재개발돼야 되는 한국의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행정기관이 잘 함께 조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정기관에서 쓸 이런 솔루션을 만드는 계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스타트업 분들은 저희가 구글 내부적으로도 그 AI 기술을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카이헬스 같은 경우에는 AI를 사용해서 그런 제일 건강한 배아를 선정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비전 AI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엠브리오라고 하는 배아의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을 분석을 해서 이 배아가 임신을 잘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 다 라벨링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결국 이제 임신율을 높이려고 하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요새 또 너무 챗GPT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사의 역할도 있지만 병원 밖에서 환자들이 이 치료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거에서 이제 마음의 위안을 안고 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병원에서 있는 그런 데이터들 뿐만이 아니라 SNS나 이런 여러 가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함께 분석을 해서 챗봇 서비스를 내는 그런 파일럿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너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기술을 AI에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너레이트에서 비전 데이터와 렌더링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향후에 어떻게 AI 트렌드를 반영해서 스타트업에 그 AI 기술에 적용하실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결과물로 만드는 이제 땅에 나오는 그런 건축 설계안 그리고 그런 3D 결과물이 이제 생성된 안을 기반으로 되는데 이제 이것에 이제 조금 더 실감나게 이제 렌더링을 입히기 위해서 생성형 이미지 AI를 접목해서 좀 더 실감나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비스를 이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AI 스타트업을 창업하시면서 그런 어려운 점들도 되게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으셨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일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은 데이터를 모으는 게 제일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데이터가 저희가 보면 볼수록 굉장히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라벨링 이슈라든지 그냥 그 데이터의 양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정말로 그 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배아 이미지를 볼 때 그게 임신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나눈 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양분접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임신이라는 게 뭐 피검사 양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기집이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기 심장이 뛰는 걸 수도 있고 아기가 계속해서 임신 유지돼서 출산으로 가는 것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중간에 유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다 담아낼 것이냐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이제 이루어질 때에만 환자들한테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뭐 다 저희 마음대로 뭐 엑셀로 다 하나하나 정제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로 병원에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파트너를 찾고 파트너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AI 기술을 적용했을 때 기존보다는 그런 성공률이 많이 높아지잖아요. 어느 정도의 성공률이 높아질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임상적으로 실제로 썼을 때 그러면 환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인증 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최근에 프리프린트로 논문을 낸 것도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임신이 된 배아 사진 하나와 임신이 안 된 배아 사진 3개를 묶어서 이 중에서 어느 게 임신이 됐을까요? 약간 퀴즈처럼 해서 한 60명 그런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봤을 때 전문가들의 정확도는 놀랍게도 한 37%, 40%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 점수를 주고 다시 한번 골라보세요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서 한 10% 정도 정도가 올라가게 되고 인공지능만 믿고 하게 되면 한 65% 정도 정확도가 되게 되니까 이제 그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경험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임상에 쓰였을 때 저희가 그만한 효용을 얻을 수 있을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해본 것으로는 굉장히 프로미싱하고 그리고 최소한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다. 객관적으로 저희가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가 확실히 그 사람 대비 그런 안정적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큰 효용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너레이트도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 그런 산업 분야잖아요. 그런 AI를 적용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저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저희가 만드는 게 이제 땅을 넣었을 때 거기에 이제 실제 개발된 결과물을 건물과 건축안과 이런 그런 수지 분석 같은 게 나오는 결과물인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업계에서 많이 하는 AI, 뭐 텍스트, 이미지 이런 식의 업계에서 많이 하는 AI랑은 사실 인풋, 아웃풋 데이터 결과물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이 풀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적인 챌린지가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AI는 이제 어느 정도의 에러율을 이제 룰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에러율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건축이나 건물을 만드는 거는 이제 에러율에 대한 허용이 이제 안 되는 분야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섞을 것인가 이제 어떤 룰 베이스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섞을 것인가가 좀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인 챌린지였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좀 더 그 사업을 영위하는 측면에서 이게 워낙 보수적인 업계이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20-30년의 부동산 개발하신 분이 이제 과연 AI가 낫냐 내가 낫냐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챌린지를 이제 하는데 굉장히 계속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신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희가 결과물을 가져갔는데 이제 뭐 용적률 제한이 이만큼인데 이걸 꽉 채우지 못했어요 AI가.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아닌 뭐 원래 이제 사람들이 하던 그런 엔지니어링 업체 같은데 맡겼는데 거기서도 이 필지들은 법규 제한값 너무 높게 설정하신 것 같다 이런
이제 양쪽에 그걸 들으면서 좀 더 저희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큰 두 가지가 이제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이런 비슷한 걸 한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완하셨을까요? 이제 수기로 다 이제 모으게 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편한 게 이제 인허가 그런 거에 올라간 건축 도면들이 이제 PDF로 다 공개가 돼요. 그럼 이제 저희 내부 개발진들이 일일이 보면서 이제 휴먼 러닝을 하고 만들 때도 있고 그거 자체를 러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서 데이터를 많이 쌓으시고 이렇게 수기로 하시면서 많은 경험치가 생기셔서 더욱 더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은데요. 향후에 이런 스타트업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3년간 이제 커스터머 디스커버리를 되게 많이 하면서 좀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계속 서비스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픈된 서비스 대부분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에어리아에서만 됐는데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여러 지역에서 좀 경험을 쌓으면서 이젠 좀 준비가 됐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올해 11월에 이제 그 지역 제한이 없는 모듈러 컨스트럭션에 있는 프로덕트를 낼 계획이 있고 내년 3월에 이제 모듈러가 아닌 그냥 스틱 빌트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그 범용적인 서비스를 낼 계획이 가장 큰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가 런칭이 공식적으로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매출과 고객을 증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의료기기 인증이 제일 중요해서요. 인증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서도 환자분들이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내년에는 제일 큰 그런 저희가 목표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글로벌 진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뭐 유럽에서도 저희가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서 그렇게 진출하는데 이제 시간을 쓰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투자 펀딩을 이제 라운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좀 환자들한테도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그런 불안하고 그 난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앞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싸움을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심리적인 안정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좀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실 B2B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팀은 없었지만 이번에 라운드 클로즈하고 나면 좀 더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AI 스타트업을 구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AI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싶은 예비 창업가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러 나오면서 하지 말라고 할 거라고 제가 농담을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창업가들이 약간 농담처럼 하는 말인 것 같고요. 이게 창업이라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좀 고된 그런 시간들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웬만하면 말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AI 스타트업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사 출신이기도 하고 저는 기술 꼭 베이스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꼭 AI를 쓸 필요는 없다. AI는 우리가 사용하는 툴일 뿐이고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풀지를 이제 해주는 그런 이네이블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제 AI 기술이 더 중요한 그런 스타트업들에서는 조금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좀 문제 중심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또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이제 난임 그리고 패밀리 빌딩을 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태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CTO셔서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실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이 있으실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 진짜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거 더 할 게 남았나 싶을 정도로 막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약간 저는 좀 비틀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풀려고 노력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하는 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들. 근데 뭐 이미지나 텍스트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좋지만 조금 정말 중요한데 당장 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뭔가 쉽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이 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좀 둘러보시면 굉장히 큰 기회가 이제 저는 이제 AI 개발자 출신인데 이제 기술적인 기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두 분께서 해주신 조언이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이런 스타트업들의 지금 핵심은 이런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 모두 저희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나셔서 너무 멋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그 AI 기술의 발전 그리고 스타트업의 발전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